황희정승의 청빈.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서 허무하신가요? 누구는 연금을 얼마 받네, 누구네 집은 어디로 이사 가네 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인생의 저녁,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건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닐까 하는 자괴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비가 새는 오막살이에서 행복을 찾은 한 노인이 있습니다. 단벌 신사로 살면서도 온 나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황희정승. 그는 대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당신의 불안한 노후를 단숨에 치유해줄 황희정승의 기적 같은 마음 사용법을 공개합니다. 비울수록 더 채워지는 인생의 신비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까?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만난 소박한 거인.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옷, 그리고 남들보다 앞선 노후 자금이 인생의 성공을 증명하는 훈장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생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네 손에는 굳은 살만 남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이 소란스러운 욕망의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600년 전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붕에 비가 새는 오막살이에 살았던 한 노인 황희정승을 만납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곁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18년이나 지켰던 국상이었으나 퇴근길에는 늘 낡은 옷 한 벌에 소박한 팝상을 마주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내 말이 맞고 또 내 말도 맞다. 화해와 공존의 지혜. 황희정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집안 노비들이 서로 싸우다 찾아왔을 때 이쪽 말을 듣고는 내 말이 맞다 하고 저쪽 말을 듣고는 또 내 말도 맞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곁에서 이를 본 조카가 그래서는 판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황희는 웃으며 그래, 내 말도 맞구나라고 대답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무슨 우유부단한 태도인가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시니어들이 가져야 할 궁극의 치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저녁에 이르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날보다 상처난 마음을 덮어주는 비단보가 더 절실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며 자기 고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며 타인의 고통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황희정승이 보여준 허허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평온을 얻습니다. 단벌 정승의 청빈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사는 법. 황희정승은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도 겨울에 입을 외투가 단 한 벌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장마가 들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방 안에서 우산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왜 그토록 청빈하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 소유에 있지 않음을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물건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내가 물건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비 정신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짐을 덜어낼 때 찾아옵니다. 황희정승은 낡은 옷 한 벌로도 천하를 다스리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품격은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기운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는 묵묵히 보여줍니다. 누렁소도 일하고 검은소도 일한다. 겸손과 배려의 미학. 어느 날 황희정승이 길을 가다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누렁소와 검은소 중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하오? 그러자 농부는 대답 대신 황희의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 소들도 귀가 있어 제 흉을 보면 서운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이 소박한 농부의 말에
황희정승은 크게 깨우쳤다고 합니다. 미물인 짐승조차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선비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 집 자식은 어떻고 누구는 얼마를 벌고, 이런 비교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었습니까? 황희정승은 이 일화 이후 더욱 철저하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신독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결국 나를 향한 치유로 돌아옵니다. 선비 정신 꼿꼿함 속에 숨겨진 부드러움. 흔히 선비 정신이라 하면 차갑고 딱딱한 원칙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황희가 보여준 선비 정신은 외유내강의 전형입니다. 자신에게는 빚에는 지붕을 허락할 만큼 엄격했지만 백성들에게는 비단 옷을 내어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보다 넉넉한 웃음을 보이고 내면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탁해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 황희정승은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세종대왕이 놓아주지 않을 만큼 나라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노년에도 그토록 존경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 남겨진 맑은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풍요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비우는 데서 옵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남겨둔 것이 없어 불안하신가요? 화려한 은퇴 생활을 하지 못해 자책하고 계신가요? 황희정승의 오막살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지붕은 샜지만 그의 집안은 늘 사람들의 존경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비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만을 남기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와 질투, 조바심을 빗물에 씻어 보내십시오. 황희정승처럼 허어롭게 웃으며 내 말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온한 선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저녁이 황희정승의 맑은 향기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합니다.